안녕하세요. 저는 Theory 한영석 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여 Security 탑티어 학회 중 하나인 유지닉스 Security에 게재한 Precise and Scalable Detection of Use After Combating Garbage Coll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ombating Garbage Collection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Use After Three와 유사한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연구입니다. 먼저 Garbage Collec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Garbage Collection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메모리들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등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편리성 때문에 브라우저나 .NET 버추얼 머신과 같이 큰 시스템에서 메모리 관리를 염두하지 않고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Garbage Collectio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메모리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고 Garbage Collector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일 먼저 Garbage Collector는 Reference Counting 방식이나 Tracing 방식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추후에 프로그램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인지 찾아냅니다. 이때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브젝트를 Dead 오브젝트라고 하고 접근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Live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Dead 오브젝트들은 추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Garbage Collector는 Dead 오브젝트라고 표시한 것들을 free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식의 Garbage Collector들은 Memory Fragmentation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Dead 오브젝트가 free된 이후에 메모리에는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후에 저 구멍보다 더 큰 메모리 할당을 요청하게 되면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해야 하고 저 구멍들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 Memory Fragment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Comparing Garbage Collection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라이브 오브젝트들을 옮겨서 구멍을 없애는 것입니다. Comparing Garbage Collection은 너무 길어가지고 편의상 Comparing GC 또는 CGC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전 메모리 상황에서 Comparing GC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메모리가 정리됩니다. 라이브 오브젝트들은 이제 free된 공간이 없도록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free된 구멍이 없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구멍들보다 큰 메모리 할당 요청이 와도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브 오브젝트들의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라이브 오브젝트들은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라이브 오브젝트들이 옮겨진 이후에 라이브 오브젝트들을 가리킨 포인터들을 모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Comparing Garbage Collector들은 그 포인터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어드레스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이렇게 어드레스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포인터들을 Rooted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어드레스 테이블에 들어가 있지 않는 포인터들을 Unrooted 포인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Rooted 포인터와 Unrooted 포인터는 타입을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Chrome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AS에서는 Unrooted 포인터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했을 때 Rooted 포인터를 스마트 포인터인 handle 오브젝트 형태로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Comparing GC는 Dead 오브젝트들을 free하고 Live 오브젝트들은 재배열한 이후에 해당 Rooted 포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Unrooted 포인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Live 오브젝트들을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Comparing GC에 의해서 옮겨진 오브젝트들을 가리키게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dangling 포인터가 되기도 합니다. 즉, unrooted 포인터를 comparing GC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 use after free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버그를 use after comparing GC 버그 또는 use after CC 버그라고 부릅니다. 나눠서 생각해보면 unrooted 포인터가 라이브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mparing GC가 라이브 오브젝트를 옮긴 이후에 Unrooted 포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Dangling 포인터가 되고 Use After Fre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nrooted 포인터가 만약에 Dead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 Comparing GC가 Dead 오브젝트를 free할 거기 때문에 Dangling 포인터가 돼서 Use After Free가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리얼월드에서 실제로 Use After CC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 코드는 이제 구글 크롬 V8에서 발생한 Use After CC 버그 예제입니다. 먼저 이 함수는 Unrooted 포인터 타입 중 하나인 Abstract Code 타입을 갖는 Unrooted 포인터 코드를 get bytecode array를 호출하고 타입캐스팅을 통함으로써 코드 값을 define 합니다.
그러고 나서 getParameters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comparingGC를 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onJIT 포인터인 코드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comparingGC가 옮기게 되고 저 코드는 옮겨지기 전 위치를 계속 가리키고 있을 거기 때문에 dangling 포인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코드가 함수의 인자로 사용되고 내부적으로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useAfterCC 버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 예제에서 보인 것처럼 useAfterCC 버그를 찾는 것은 defcc use 패턴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나타내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상에서 살펴봤을 때 unloaded 포인터를 정의하는 definition 부분과 comparingGC를 실행하는 CGC 부분, 그리고 unloaded 포인터를 사용하는 use 부분이 순서대로 불릴 수 있는 경우에 useAfterComparingGC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defcc use 순으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경로를 찾는다면 useAfterCC 버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eAfterCC 버그를 찾는 것은 이러한 defcc use 패턴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useAfterCC 버그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미 V8은 GCMore이라는 정적 분석 툴을 가지고 있고 SpiderMonkey는 Root Analysis라는 정적 분석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은 공통적으로 C++ AST를 입력으로 받아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 C++ AST에서 function call graph를 구하고 comparingGC를 호출하는 가장 베이직한 comparingGC 함수를 시작으로 거꾸로 call graph를 탐색하여 어떤 함수들이 comparingGC를 호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 후에 comparingGC를 호출할 가능성이 있는 함수들에서 traditional data flow analysis를 통해서 defcc use 패턴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 traditional data flow analysis는 메모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 플로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몇 useAfterCC 버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GCMore이랑 Root Analysis는 defcc use 패턴을 찾을 뿐이지 그 패턴이 실제로 가능한 패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false positive, 즉 오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defcc use 패턴의 feasibility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false positive를 줄이기 위해서 GCMore이랑 Root Analysis는 개발자가 comparingGC 펑션이 아니라고 판단한 함수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함수들을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발자가 직접 이 조건 하에서는 GC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마킹해둔 경우를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GCMore이랑 Root Analysis를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주지만 패스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defcc use가 가능한 패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패스 insensitive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겟 스페시픽한 휴리스틱들 때문에 GCMore를 SpiderMonkey에 적용한다던가 Root Analysis를 V8에 적용한다던가 하는 다른 타겟에서 useAfterCC 버그를 찾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제가 이전까지 언급한 기존의 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useAfterCC 버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툴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여러가지 타겟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쉽게 지원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defcc use 패턴을 탐지하고 그 defcc 패턴을 만드는 패스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 defcc use의 feasibility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CGSA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useAfterCC 버그 자동 탐지 툴입니다. CGSAN은 이 그림처럼 크게 디텍터 모듈과 체커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텍터 모듈이 LLVMIR, 그리고 가장 작은 comparingGC 함수인 explicit comparingGC 함수, 그리고 unloaded pointer 타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memory cell 타입을 입력으로 받아서 defcc 패턴을 찾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텍터 모듈은 타입 그래프를 계산한 이후에 memory cell 타입을 시작으로 거꾸로 탐색하여 unloaded pointer 타입을 얻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call graph를 계산한 이후에 explicit CGC 펑션을 시작으로 거꾸로 탐색해서 CGC 펑션 리스트를 얻습니다. 여기서 기존 툴들과 다른 점이 CGSA는 타겟 스페시픽한 휴리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상을 쉽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디텍터 모듈은 CGC 함수의 CFG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그 CFG를 기반으로 Static Symbolic Taint Analysis를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defcc use 패턴을 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커 모듈이 Directed Symbolic Execution을 통해서 디텍터 모듈이 탐지한 DAFCC use 패턴이 실제로 가능한 패스가 있는지 feasibility를 체크합니다. 이때 feasibility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제거한 Directed Interprocedure CFG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Directed Symbolic Execution을 진행합니다. 먼저 디텍터 모듈이 CFG의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리고 Static Symbolic Taint Analysis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FG Reduction의 목표는 DAFCC use 패턴과 관계없는 부분을 CFG에서 제거함으로써 분석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에 구해둔 unrooted pointer 타입을 기반으로 어떤 CFG 노드에서 unrooted pointer를 define 하는지 또 use 하는지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노드가 comparing GC를 호출할 수도 있는지 이전에 구한 CGC 펑션 리스트를 기반으로 찾습니다. 이 예시 그래프에서는 CGC 프라임 함수가 내부적으로 CGC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종적으로는 DAFCC use pass와 관계없는 노드와 엣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함수 시작부터 def 노드까지의 경로, 그리고 def 노드부터 CGC 프라임 노드까지의 경로, 그리고 CGC 프라임 노드부터 use 노드까지의 경로에 없는 노드와 엣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된 노드와 엣지들은 DAFCC use 노드들을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탐색하지 않아도 놓치는 DAFCC use 패턴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Reduced CFG를 기반으로 Static Symbolic Taint Analysis를 진행합니다. Static Symbolic Taint Analysis는 Unrooted Pointer를 Symbolic Value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intra-procedural하게 Symbolic Evaluation을 하여 Data Flow Analysis를 진행합니다. 이때 타입을 기반으로 unrooted 포인터를 구분하는 등 타입 베이스드 테인트 폴리시를 사용하였고 패스에 도달하는 조건이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체커보드에서 어차피 고려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심볼릭 이밸루에이션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def 노드가 x라는 unrooted 포인터를 define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에 CGC 프라임 노드를 실행하게 되면 디텍터 모듈은 CGC 프라임 함수가 comparing GC를 실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x라는 unrooted 포인터가 dangling 포인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y라는 unrooted 포인터를 define한 노드를 지나서 x를 유즈하는 노드를 만나게 되면 x는 이제 dangling 포인터이기 때문에 DAFCC 유즈가 존재한다고 디텍터 모듈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디텍터 모듈이 DAFCC use 패턴을 찾게 되면 그 이후에 체커 모듈이 디텍터 모듈에서 탐지한 DAFCC use 패턴이 실제로 가능한 패스를 갖는지 판단을 합니다. 맨 먼저 체커 모듈은 Directed Symbolic Execution을 진행하기 앞서서 Interprocedure Control Flow Graph에서 DAFCC use의 feasibility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Directed Interprocedure Control Flow Graph를 구성합니다. 이전의 CFG 예제에서 다음과 같이 CFG를 Interprocedure CFG로 확정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Interprocedure CFG는 기존의 CFG가 이제 함수 하나에서만 CFG Control Flow Graph를 나타낸다고 해보면 Interprocedure CFG는 그 함수 호출 간의 관계까지 파악을 해서 Control Flow Graph를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CGC 프라임 함수가 내부적으로 comparing GC 함수를 저 노드에서 호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전에 CFG Reduction에서 한 것과 유사하게 CGC 노드와 연결되지 않은 노드와 엣지는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DAFCC 유즈에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는데 CGC 노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ICF Interprocedure Control Flow Graph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게 되면 DAFCC 유즈에 가능한 패스를 탐색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항상 특정 변수가 특정 컨스턴트 값이거나 그 값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컨스턴트 컨스트레인트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이들을 propagate해서 interprocedure CFG에서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use x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서 a라는 값이 42 값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며 CGC 프라임 함수에서도 a를 42와 비교하는 루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LLVM-IR의 Single Static Assignment Form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는 한번 정의되고 나서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useX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A 값이 항상 42여야 하는데 이 조건이 cc 프라임 함수 내부에서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cc 프라임 함수 내부로 propagate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cc 프라임 함수 내부로 propagate 하게 되면 A가 42가 아닌 경우에 대한 엣지와 노드들은 탐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 엣지와 노드를 interprocedure CFG에서 지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된 directed ICFG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구한 directed ICFG를 기반으로 interprocedure하고 under constraint한 directed symbol execution을 수행함으로써 DevCC use 패턴의 feasibility를 확인합니다. 좀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directed scheduling을 이용해서 어떤 패스를 먼저 탐색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loop scheduling, stateful scheduling, retrievable scheduling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지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각 부분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V8과 모질라 스파이더먼키의 최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대상으로 그 두 개의 memory cell type과 comparing GC 함수를 설정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디텍터 모듈의 static symbolic taint analysis를 통해서 하나의 함수를 분석할 때 타임아웃을 10초로 지정하였고 directed symbol execution이 하나의 devcc use 패턴을 분석할 때 타임아웃을 10분으로 지정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디텍터 모듈이 총 1484개의 devcc use 패턴을 71분 만에 찾았으며 230개의 타임아웃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도입한 CFG 리덕션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CFG 리덕션 적용 전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디텍터 모듈의 작업 시간과 타임아웃 케이스 모두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CFG 리덕션이 디텍터 모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CFG 리덕션이 추가적인 false positive, 오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텍터 모듈이 탐지한 1484개의 devcc use 패턴 중에서 체커 모듈이 18개가 실제로 가능한 패스가 있다고 확인을 하였으며 1309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verify 하였습니다. 그리고 directed ICFG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directed ICFG 적용 전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2.25배 많은 가능한 devcc use 패턴을 찾았으며 163배 많은 불가능한 devcc use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나는 경우도 적어졌고 확인하는 그 시간 동안 8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directed ICFG가 체커 모듈의 정확도를 잃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가능한 devcc use 패턴을 함수 이름을 기반으로 트리아이즈해서 15개의 유니크한 버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버그들에 대한 정보는 논문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스템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comparing GC가 모든 unrooted 포인트를 옮긴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몇몇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V8의 경우에는 undefined 값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값들은 움직이지 않는 값으로 처리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paring GC가 불려도 해당 오브젝트들은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다른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comparing GC에 대한 거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directed ICFG를 이용해서 path explosion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후속 연구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irected scheduling이나 use after CC 버그를 어떻게 패치하는지, 다른 실험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다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